저희는 원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얼마 전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회사 잡아먹었다고 사장 명함까지 파고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며느리 하나 이상한 거 받은 덕분에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사람이 6이 산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전화기에 대고 한풀이 하시는데 더는 상종 못하겠다 싶어 저는 끊어버렸고요. 나중에 저랑 똑같은 며느리 받으라고 하시는데 세상 그런 덕담이 어딨나 싶었어요. 그동안 시댁에 들어와 지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만 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시댁 회사에 잡혀 들어가기 전까진 둘 다 사회초년생에 들어간 첫 회사에서 자리 잡아 무탈하게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었죠. 둘 다 직장이 중소기업이라 월급이 대기업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시작한 회사 생활로 쌓인 연차가 있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죠. 그렇게 나름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인 부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회사에 갑작스러운 재정난이 왔어요. 판매할 거래처를 잃어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 회사는 사람들을 권고사직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됐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 둘째야, 너 회사 잘렸다며? 아무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지만 아이고 그러길래 진작 내 말을 듣지. 남의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일하니까 잘리기나 하는 거 아니야? 됐다.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회사로 돌아오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와야 했을 거 아니야? 와서 일 배우고 너도 회사 이끌어가는 거 배워야지. 언제까지 남자가 남의 돈 받으면서 살래? 그러자 남편은 목이 쑥 들어가며 그러더라고요. 아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 거지.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렸대도 이 정도 경력이면 금방 다른 회사 이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아버지 회사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소에도 남자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월급쟁이 남편을 탐탁치 않아 하던 시아버지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남편을 본인 회사로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만하면 반항 오래 했다며 본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며 거절했지만 지금 당장 제 월급으로 아이 둘을 키울 수 있냐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애들 학비는 대학까지 내주겠다는 제안으로 남편을 설득하시니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한 남편은 회사에서는 낙하산이라고 알려져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같더군요. 근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것까지 좋게 보셨죠. 본인 아들이니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욱 날카롭게 평가될 것이라며 피부로 그 평가를 느끼고 성장해보라고 하셨죠.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느껴봐야 경험이 된다면서요.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으니 속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시댁의 아들 둘 모두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아주버님은 결혼 후 2번인가 보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외국 나가서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들리는 소식으론 엄청나게 고생만 한다 하는데도 절대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때문이었죠. 남편이 들어간 시아버지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 주로 이뤘어요. 직원은 20명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10년 전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입사 전부터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원래도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시아버지 반대에도 홀로 나와 시아버지 사업과 관계없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결국엔 시아버지 뜻대로 그 회사로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면은 남편의 형, 아주버님을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 정도였으니 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죠. 수입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어찌나 강압적이고 본인 생각만 하시는지 저도 솔직히 남편의 시댁회사에 보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힘들어하는 모습 보며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하나 고민이었죠.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힘들어했어요. 영업직이다 보니 매일 사람을 상대하고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에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큰 것 같더군요. 그러니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은 한껏 지친 어깨를 하고 있었죠.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끔은 술자리까지 끌려다니며 비위를 맞춰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업직이 힘든 건 알지만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남편 혼자 저렇게 두기엔 불안해 보였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시아버님은 아마 저까지 염두에 두고 남편을 부른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셨습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아이들 용품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는 직무는 사실상 남편이 하는 일과 비슷했죠. 회사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 특별히 영업팀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영업을 하는 직무였거든요. 매일 판매를 위해 거래처를 상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뚫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남편이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눈치채셨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민석이가 회사에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더라. 근데 너희 시아버지 성격 너도 잘 알지 않니?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속만 끓이지. 민석이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회사에 더 일찍 들어와 일을 배웠어야 했는데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나도 힘들고. 애미야, 내가 앓는 소리 좀 해야겠구나.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저러다 부자지간에 의까지 상할까 걱정이네. 게다가 회사 사정이라도 좋으면 괜찮겠지만 이번에 민석이 들어온다고 직원 하나 줄였잖니. 그러니 저 양반도 자꾸 더 매정하게 저러는 게야. 아무튼 말이다. 이따가 민석이 들어오거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내가 좀 부탁하마 하시며 어머님도 저에게 한숨만 쉬시길래 처음엔 제가 일 관련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건강은 옆에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정답은 아니었는지 매일 걱정을 늘어놓는 건 여전했죠. 좀 나중에서야 눈치챘어요. 저까지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왔으면 하신다는 걸요. 하지만 그 뜻을 눈치챘어도 다니던 회사를 당장 관두고 이직할 수는 없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대우도 좋고 연차가 쌓인 만큼 저도 편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며 영업직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육아용품을 파는 것답게 육아 관련된 복지가 좋기도 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무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시댁에서 부르시길래 남편과 갔어요. 도착해보니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자관계가 냉랭하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서로 풀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님이 부르자 시아버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자마자 어머님께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무슨 고기 반찬을 이렇게나 많이 해놨어? 지금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도 알면서 말이야.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월급만 꼬박꼬박 나가는데 무슨 고기까지 꼬박꼬박 구워다 먹여야 하는 건데 나라도 굶어야겠다. 입 하나라도 줄여야지. 너희들끼리 먹고 가거라. 나는 속 시끄러워서 밥이든 물이든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이상 그만두는 게 맞다. 더 이상 함께 일을 해봐야 좋을 게 없다 싶었죠. 근데 거기서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이번에도 도망가는 거냐?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나이를 헛먹은 게로구나. 그래 도망가라. 가서 또 어디 구멍가게에 들어가 몇 년이라도 잘리겠지. 너 뽑은 덕분에 우리 사업도 문 닫기 직전인데 책임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 순간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나오더니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남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된 이상 저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서재에 계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도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던 일도 비슷하고 남편 혼자 하는 것보단 저도 옆에서 돕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 자리만 있다면 이번에 옮기겠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시더니 그래, 잘 생각했다 며느라. 그래도 너도 영업 좀 뛰지 않았니? 애 둘 키우면서 한 회사에 오래 붙어있기가 힘든데 내가 너 회사 다니는 거 보면서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마 저 녀석보다 며느리 네가 더 알차게 잘할 거야. 우리 회사야 얼마든지 환영이지. 쟤야 이제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죽을 상으로 하고 다니는데 네가 옆에서 잘 좀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도 그 회사에선 성적 좀 내서 괜찮은 대우 받으면서 다녔던 거 아니니? 하시며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데 사실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방금 전에 화내시던 모습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리고는 저도 주방으로 나와 남편과 식사했고요. 어머님께도 회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보고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함께 일해도 괜찮겠지. 너희들 마음 편한 대로 할 거라. 내가 뭐라고. 나는 그저 뒤에서 응원밖에 더 하겠니? 하시며 얼마 전까지 저희 남편 힘들다고 엄청나게 연락하시던 그 분위기랑도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참 특이하다 싶었죠. 회사에 말씀드린 다음 날 바로 회사에 퇴사 의지를 밝히고 빠르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쉴 틈도 없이 퇴사 후 바로 직후부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해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섰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내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확실히 같은 직무여도 아이템이나 사업 자체가 다르다 보니 공부하며 알아갈 것들이 많더군요. 거래처들 성격도 달라 적응하는 데만 온 힘을 쏟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TV에서 육아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이 있었던 육아용품 판매업체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치원이나 아이들 학원에도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분류의 거래처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연락을 드렸고 반갑게 인사하던 사장님과 말을 나눠보니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오는 곳이니 아이들에게 무해하고 디자인도 좋은 장판이나 벽지 업체는 없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건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이 쓰는 마루바닥과 자재 쪽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거래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쪽에서도 나름 유명한 업체 사장님과 뜻이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게 됐어요. 그 후 남편과 둘이 이리저리 발품을 팔면 업체를 알아보니 이렇게 활발하게 이쪽 업체를 뚫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저희 회사가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알게 된 업계 사장님들에게 괜찮은 생산업체도 소개받고 연줄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생산업체들과 거래를 성사시킨 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인테리어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뚫고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까지 개설하여 사업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회사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첫째 말이다. 미국 가 있는 큰애. 최근에 연락한 적은 있니? 아무리 멀리 지낸다 해도 형님 동서지간이잖아. 소식 들은 건 없어? 하시며 뜬금없이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형님에게 연락할 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너는 가만 보면 일머리는 참 좋은데 가정적인 면에선 늘상 하나씩 부족한 것 같네. 사업도 돌아섰고 그랬으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지. 어떻게 남처럼 뚝끈 구질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달 전에 듣기로는 우리 민수네 가게가 몇 달째 문을 닫고 지낸다던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원. 내가 연락하면 받질 않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가서 일이나 봐라. 집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제 사무실에 오시더니 이번에도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계속 고민하시길래 제가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머니, 만약에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오셔도 하시던 분야랑 아예 다른데 들어오실까요? 아버님이랑도 안 맞는다고 외국으로 나가셨던 분인데요.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 집 장남인데 미국이 애들 학비도 비싸고 연고도 없는 가족들이 지내기엔 외롭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거지.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머쓱하겠니? 그리고 첫째는 머리가 좋아서 어떤 일이든 적응 금방 한다. 둘째보다 성격도 능글맞아서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흘려야지. 너희 시아버지도 매번 싸웠던 첫째지만 들어오면 좋아하실 거다. 이제 어쩌면 안 싸울 수도 있어. 그렇게 오랜만에 아주버님 소식을 듣고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중 회사에 매출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회사 창립일에 매출 첫 10억을 달성한 날이었어요. 회사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몇 년간 묵인하던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강압적인 사업 방식이 싫다며 미국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두 분은 만나면 늘 싸우고 마찰이 있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평화롭다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젠 절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시아버님께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본인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돌아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국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들어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시아버지는 그저 큰아들인 아주버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기쁘신 건지 외국에 나가 있던 아주버님을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이제야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 모인다고요. 그리고는 단 3일 만에
아주버님이 회사에 왔어요. 아니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행기만 타도 반나절인데 이미 진작에 한국 들어와 대기하고 있던 건지 아주 순식간에 회사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참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요. 묘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일단 형님이 들고 온 가방을 보니 명품에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돼 보이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손목에 번쩍거리는 시계도 눈에 들어왔고요. 무슨 첫날부터 저렇게 바리바리 꾸미고 왔나 싶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남이 돌아왔으니 회사를 물려줘도 되겠다고요. 당시 남편은 외군 중이었는데 저는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내가 이러려고 다니던 직장까지 던지고 온 게 아닌데 밖에 있는 남편은 또 얼마나 열이 받을까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싱글벙글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낯설었죠. 제가 회사를 옮겨왔을 때도 매출을 그리 많이 찍을 때도 웃지 않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어머님 책상으로 찾아갔죠. 어머님, 이렇게 언제 정해진 건가요? 저희 남편도 알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아주버님이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애 아빠 이 날